저는 몇 년 전에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수술과 주사 치료 중 주사 치료 운동을 선택했고, 걷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헬스까지 하고 있죠. 당시엔 30대 중반 정도였으니까 회복도 잘했고,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40살이 넘어가니까 운동할 때 반응이 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욕심부리다가 삐끗하는 경우도 생기고, 회복 기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요. 20대부터 30대 초중반 때와 다르게 30대 후반부터인 중년의 운동은 조금 결이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근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생존을 위해 한다는 느낌이 더 강하죠. 몸도 그렇지만 내가 지켜야 할 것들도 많아지는 나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몸은 변하고 있는데 운동 방식은 예전 그대로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오히려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40대 이후 운동을 하면서 몸으로 깨달은 것들, 그리고 이 시기에 꼭 알아야 할 운동법과 접근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여러분 상태에 맞는 운동 방향을 잡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50대 전후가 되면 근육량이 해마다 0.5%에서 2%까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20대는 근육에 손상이 생겨도 48시간 내에 대부분 회복되지만 만 45세 이상 중년은 72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해요. 실제로 실험에서 20대는 2일 안에 근육 회복이 완료된 반면 중년층은 단 30%만이 72시간 내에 회복을 완료했다고 해요. 이처럼 회복력의 차이는 실제로 존재하고, 이를 무시한 채 20대 때와 똑같이 운동하면 피로 누적이나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을 바꿔야 할까요? 중년 이후에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회복을 고려하는 운동 설계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주 6일 하던 루틴을 주 4일에서 5일로 줄이고, 세트 간 휴식도 1, 2분이 아닌 3분에서 5분으로 늘리는 게 좋죠. 또한 분할 루틴을 도입해서 근육마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상 예방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근육 성장이 가능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중량은 좀 줄이고 횟수를 늘리는 것이 몸에 부담이 덜 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마지막 한두 번 끌어올릴 때 몸에 가장 많은 부하가 걸리는데, 그때 관절에 데미지가 조금씩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중량 욕심을 좀 내려놓고 가볍게 정확하게 여러 번 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관절도 편하고 운동 자극은 오히려 더 잘 들어오는 느낌이더라고요. 영양과 운동 방식 자체도 함께 바꿔야 돼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일종의 동화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예전처럼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단백질을 조금 더 의도적으로 챙겨야 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 기능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양의 고품질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으로는 체중 1kg당 약 1.6g에서 2.2g 정도, 이 정도의 범위에서 단백질을 꾸준히 챙기면 몸이 훨씬 더 잘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매 끼니마다 자연식으로 챙기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후나 식사에서 챙기지 못한 단백질은 단백질 쉐이크로 챙기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관절도 예민해지고 신경도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가 많죠.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동작들도 중년 이후에는 어깨, 무릎, 허리에 바로 부담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프리웨이트가 부담된다면 같은 근육을 쓰더라도 관절이나 허리에 부담이 적은 대표 운동으로 교체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스쿼트를 레그 프레스로, 벤치 프레스를 덤벨 벤치 프레스로 이렇게 바꾸면 자극은 그대로 들어가면서 관절 부담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나이 든 사람의 운동은 관절 부담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산소 운동을 꼭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산소 하면 근육 빠진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단순히 체중 조절이나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은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회복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충격 적은 유산소를 주 2, 3회만 넣어도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근력이 끝나면 러닝머신을 15분 정도 해주고 있어요.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벼운 동네 산책 정도는 꾸준히 꼭 해주고 있죠. 제가 허리 디스크로 힘들었을 때 정말 많이 하던 게 걷기였거든요. 걷기는 척추에 충격이 거의 없으면서도 허리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가장 안전한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허리가 아플 때는 빠르게 걷는 것보다 천천히 복폭이 작게 편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유산소는 근육을 빼는 운동이 아니라 근육을 더 잘 쓰고 더 빨리 회복시키는 운동이라는 걸 저는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결국 저는 몸이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운동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중년에 맞는 회복, 영양, 루틴, 멘탈까지 조율하면서 운동해야 진짜로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늦게 시작했지만 더 건강하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지나친 중량에 욕심을 내는 것보다 내 몸의 리듬을 인지하고 지구력과 체력까지 챙기는 중년의 운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저와 함께 배우고 더 단단해지는 운동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